이제 와서 세린 씨? 침대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진행자 틀라지기입니다. 오늘도 그 틀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이 유치원 가방에서 처음 보는 녹음기가 나온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아이의 장난감이 우연히 들어간 걸까? 아니면 누군가 고의로 놓은 걸까? 하고 심란하겠지요. 그 작은 녹음기 안에는 소름 끼치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가방을 어른들의 비밀 창고로 만든 악마들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서윤 씨는 6살 딸 채아를 키우는 엄마였습니다. 채아는 동네 사립 유치원에 다녔어요. 시설이 깨끗하고 영어 시간과 미술 시간이 많아서 평판이 좋은 곳이었지요. 무엇보다 채아의 담임 선생님 한세린에 대한 소문이 좋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학부모 단체방에 아이들 사진을 자주 올려주고 알림장도 꼼꼼하게 써주고 행사 때마다 아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사람이었어요. 남편도 담임 선생님에 대해 좋게 평가했습니다. 그것이 딱히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아빠가 아이의 담임 선생님에게 고마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은 채아 일에 소홀한 편이었지만 그래도 출퇴근을 하는 길에 아이 유치원 등하원은 자주 맡아서 해주었습니다. 서윤 씨는 그게 고마웠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딸 채아가 달라졌습니다. 아이는 점점 유치원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유치원 가방도 현관에 놓지 않고 자기 방으로 가지고 들어갔고요. 게다가 엄마가 가방을 열려고 하면 괜히 옆에 와서 서성거렸지요. 엄마가 알림장을 보려 하면 표정이 굳어지기까지 했어요. 6살 아이가 감추기엔 너무나도 어설픈 불안이었습니다. 서윤 씨는 채아가 친구와 다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유치원에서 혼난 일이라도 있었나 싶었지요. 그런데 아무리 물어도 채아는 아무 일도 없었어. 괜찮아, 엄마.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문제의 물건은 어느 금요일 밤에 발견되었어요. 비가 온 날이라 가방 아래쪽이 젖어 있었지요. 서윤 씨는 주말 동안 빨아두려고 가방을 뒤집었습니다. 물통, 여벌의 양말, 구겨진 그림, 간식 포장지, 작은 스티커 조각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안쪽 지퍼 주머니에서 처음 보는 토끼 키링이 떨어졌어요. 까만색 실리콘 토끼 키링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게 유치원에서 준 장난감인 줄 알았습니다. 서연 씨가 준 적이 없는 못 보던 물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작은 키링치고 너무 묵직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뒷면에는 바늘귀만한 구멍이 있었고 토끼 귀 안쪽에는 깨알만한 버튼이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장난감치고는 너무 생소하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지요. 그러자 모양이 비슷한 소형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서윤 씨의 심장이 콩 하고 내려앉았어요. 누가 왜 이런 걸 아이 가방에 넣은 거지? 서윤 씨는 바로 아이에게 묻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폴더를 열자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날짜는 오늘이었어요. 채아가 유치원에서 하원하는 오후부터 시작된 녹음이었지요. 서윤 씨는 숨을 죽이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채아가 신발을 벗는 소리, 가방 지퍼가 열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윤 씨가 부엌에서 물을 따르는 소리, 채아가 거실에서 인형을 만지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같은 평범한 생활 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원 후 집안의 모든 것이 그대로 녹음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중요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누가 채아에게 이걸 줬는지, 왜 가방에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지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채아가 집에 돌아온 뒤의 소리만 담기게 해둔 것 같았어요. 서윤 씨는 그 물건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채아를 불렀습니다. 아이는 토끼 키링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원피스 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서윤 씨는 아이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 앞에 몸을 낮추고 앉아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지요. 채아야, 이거 누가 준 거야? 한참을 기다리자 채아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주셨어. 엄마가 알면 아빠가 집에 못 온댔어. 그 황당한 말에 서윤 씨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아빠가 집에 못 온다니. 녹음기의 존재보다도 무서운 말이었어요. 아이는 그 말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에 가까웠지요. 그런데 그 말은 아이의 마음속에 명확히 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 씨는 퇴근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채아 가방에서 녹음기가 나왔어.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아이의 가방에서 녹음기가 나왔다고 하면 깜짝 놀라 아이를 걱정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담임 선생님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괜히 유치원에다 문제 삼으면 피차 불편해져. 우리 채아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요즘 부모들이 너무 예민해서 선생님들이 힘들다잖아.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언론에서도 난리인 거 몰라? 서연 씨는 그날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꺼낸 이상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녹음기의 존재를 아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당황한 눈빛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남편은 너무나도 이 일을 덮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선윤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숨기려던 것은 녹음기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서윤 씨는 바로 유치원에 가서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 증거도 나오지 않았는데 따지는 것도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상태로 유치원에 들고 가면 돌아올 대답은 뻔했습니다. 아이가 어디에서 주웠을 수도 있고 다른 아이 물건이 잘못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하겠지요. 그래서 우선 며칠을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냥 다시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어요. 월요일 등원은 남편이 시켜주었습니다. 평소라면 고마웠을 일인데 그날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서윤 씨가 유심히 지켜보니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남편은 채아의 등원을 시켜줄 때 평소보다 옷차림을 신경 쓰고 향수도 뿌렸지요. 채아를 데려다주고 온 뒤에는 의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요즘 채아가 예민해 보인다고 했다며 엄마가 너무 불안해하면 아이도 느낀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아이의 가방에서 녹음기가 나왔는데 불안해하지 않는 엄마가 어디에 있을까요? 서윤 씨는 유치원 앱을 열고 그간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아버님과 별도 상담 완료.
채아 유치원 활동 관련 아버님께 전달, 가정 내 분위기 변화 관찰 필요, 아이의 불안감 관련 아버님과 상담 완료. 그동안은 대수롭지 않게 넘긴 문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니 이상했습니다. 엄마인 서윤 씨에게는 한 번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남편과는 여러 번 상담된 것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렇다고 서윤 씨가 아이 유치원 생활에 대해 무심했던 것도 결코 아니었는데 말이지요. 하원 시간에도 차이가 보였습니다. 서윤 씨가 데리러 가면 담임 선생님의 상담과 인사는 예의 바르지만 짧았습니다. 채아가 낮잠을 잘 못 잤다는 말, 밥을 조금 남겼다는 말 정도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데리러 가는 날에는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미 다 빠져나온 시간까지도 상담이 지속됐지요. 그 모습은 평범한 교사와 학부모 사이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서윤 씨와 남편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그날 하원한 채아의 가방엔 토끼 녹음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윤 씨는 채아가 잠든 사이 아이의 방을 뒤져보았어요. 아이의 침대 밑에 유치원에서 가져온 그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에는 엄마, 아빠, 채아,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아빠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아래에는 아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쉿, 비밀. 서윤 씨는 그것을 보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자고 있던 채아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요. 서윤 씨는 그 말이 귀에 박힌 채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 뒤 가방 속 토끼 녹음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분명 안쪽 주머니에 있었어요. 그리고 월요일 저녁에는 없었습니다. 목요일 하원 후에는 다시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있는 위치가 바뀌었어요. 가방 깔개 밑에 있었지요. 분명 누군가 꺼냈다가 다시 넣은 겁니다. 그 사이 학부모 단체방에서도 묘한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교묘하게 서윤 씨를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담임 선생님은 처음엔 단체방에 아이들이 엄마의 감정을 빠르게 느끼니 가정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세요. 같은 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이들의 사진을 올릴 때 채아의 사진 코멘트를 요즘 부쩍 기죽어 보이는 채아, 선생님이 속상하다 라고 쓴 겁니다. 다른 엄마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채아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요. 담임 선생님이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유치원 안에서는 이미 서윤 씨가 예민한 엄마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기분이 나쁜 일은 아빠 참여 수업 날 일어났습니다. 행사 사진 속 남편은 채아의 옆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 옆에 더 자주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만든 가족 액자에는 담임 선생님이 붙여준 스티커가 유난히 많았고 사진 설명에는 아빠와 함께해서 더 안정된 채아 라는 문구가 달려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그 사진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조금씩 엄마의 자리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윤 씨는 돌아온 녹음기를 다시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이번에도 파일이 하나 들어 있었지요. 이번에도 오늘 날짜의 녹음이었습니다. 서윤 씨는 숨을 죽이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뿐이었어요. 가방 속에서 천이 긁히는 소리, 아이들 발소리, 멀리서 들리는 선생님의 목소리.
복도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이어졌지요. 곧이어 채아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는 소리였습니다. 하원하는 소리였어요. 그 다음에는 유치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자동차 소리, 남편이 채아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채아야, 가방 아빠한테 줘. 하며 말했고 채아가 가방을 넘기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누군기는 채아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채로 차의 뒷좌석에 놓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진 대화도 평범했습니다. 남편이 채아에게 미술학원 가기 전에 간식을 먹을 거냐고 묻고 채아가 작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다시 자동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담임 선생님 한세린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노트북 앞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한세린은 아이 상담을 하러 탄 사람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유치원 담임 선생님을 대하는 아빠처럼 말하지 않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너무 많은 일이 지나간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아내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채아 일로만 엮이자. 한세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진 후 한세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왜요? 나랑은 밖에서 놀 만큼 놀고 이제 와서는 애엄마랑 아무 일도 없던 척 다정한 남편 하려고요? 남편이 짜증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채아 가방에 있던 녹음기 당신이 넣은 거야? 그러자 한세린이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궁금했어요. 당신이 집에서는 어떤 얼굴인지. 나한테는 외롭다, 숨막힌다, 집에 들어가기 싫다 그렇게 말해놓고 막상 그 여자 앞에서는 웃는지 다정한 척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넣어둔 거예요. 그 순간 뒷좌석에서 채아가 작게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앞자리의 어른들의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느꼈겠지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고 아빠가 화를 내고 선생님이 이상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쯤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으니까요. 남편이 뒤를 돌아본 듯 말했습니다. 채아야, 울지 마. 아빠가 금방 미술학원에 내려줄게. 하지만 한세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겁나요? 애엄마가 할까봐? 아니면 채아가 울어서요? 남편이 낮게 윽박지르듯 말했습니다. 애 앞에서 그만해. 하지만 한세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나한테는 마음 다 준 것처럼 불어놓고 이제 와서 가정적인 남자인 척이나 하고 있네요. 채아의 울음소리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가방 속 녹음기에는 아이가 숨을 삼키며 우는 소리와 두 어른의 더러운 말들이 그대로 섞여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끝내자. 더는 못해.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이 정도로 집착이 심할 줄이야. 애초에 가정 있는 남자 만나면서 이 정도 각오도 안 한 거야? 차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도 울음을 멈추었지요. 그리고 잠시 뒤 한세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임신했어요. 그 순간 남편이 놀란 듯 크게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한세린이 또박또박 대답했지요. 임신했다고요.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끝내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확실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인데 병원은 갔어? 확인서 있어? 한세리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채아가 다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무서워. 그 한마디에 서윤 씨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배신한 것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그 배신의 현장에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세린과 남편은 바람을 피운 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아이를 자기 집착의 한가운데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의 존재를 몰랐다고 해서 남편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차 안에서 채아가 울고 있었으니까요. 서윤 씨는 노트북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식었고 목은 바짝 말랐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린 서윤 씨는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만 복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노트북에도 외장 하드에도 자기 메일에도 보냈습니다. 다음번에 녹음기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또 비워져 있을 테니 2중, 3중으로 저장해 두었지요. 이제부터 울기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내 아이 채아를 지키려면 먼저 이 더러운 소리들을 절대 사라지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 씨는 출근하려는 남편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노트북을 올려두고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자동차 문이 닫히는 소리, 한세린과 남편의 추악한 대화, 그리고 뒷좌석에서 채아가 훌쩍이며 우는 소리까지 차례로 흘러나왔지요.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남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엔 입술을 달싹이며 변명하려던 남편도 채아가 아빠, 나 무서워 하고 말하는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잠시 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설명할게. 서윤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설명하지 말고 지금 당장 전화해. 한세린한테. 임신 몇 주 차인지 확인서 보내라고 해. 통화녹음 켜고 전화해. 남편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짧은 망설임조차 서윤 씨에게는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당당한 입장이라면 저렇게 망설일 새도 손이 떨릴 리도 없겠지요. 남편은 결국 한세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을 켜자마자 한세린의 밝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왜요? 벌써 보고 싶어요? 서연 씨는 숨도 쉬지 않고 옆에서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신했다는 거 확인서 보내줘.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세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요? 그럼 와이프 버리고 나한테 오게요? 남편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확인서 보내. 병원 이름, 날짜, 몇 주인지 나온 걸로. 그러자 한세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딴 건 없어요. 남편이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병원 안 갔으니까 없다고요. 임신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거칠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임신했다고 했어? 한세린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도망가려고 하니까요. 그렇게라도 말해야 나한테 돌아올 것 같았으니까요. 당신이 나한테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했잖아요. 애엄마랑 사는 게 숨 막힌다고 했잖아요.
아이 때문에 버틴다고 했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역겨웠습니다. 한세린의 말이 전부 거짓은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서윤 씨가 전화기 가까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한세린 씨, 아이 가방에 녹음기 넣은 거 본인 입으로 말했지요. 임신 거짓말도 방금 본인 입으로 말했고요. 지금 통화 녹음 중입니다. 한세린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지금 협박하세요? 서윤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확인하는 겁니다. 누가 제 아이 가방을 건드렸는지, 누가 제 아이 앞에서 거짓말로 남편을 붙잡았는지요. 한세리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도 속은 거야. 서윤 씨는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속은 건 임신했다는 거짓말 하나야. 당신은 나와 채아를 속였어. 남편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한세린에게서 온 문자였지요. 남편은 얼른 화면을 뒤집으려 했지만 서윤 씨가 더 빨랐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그 여자한테 들켜서 그런 거예요? 앞이라 그런 거죠? 나랑 헤어질 마음 없잖아요. 서윤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만해. 이건 내 휴대폰이야. 그때 또 문자가 왔습니다. 파일 지우라고 해요. 그거 남아있으면 나도 당신도 끝이에요. 서윤 씨는 그 문장을 보며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한세리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넣은 사실도, 파일을 지우려 한 사실도, 남편과 한편처럼 움직였던 정황도 문장으로 남기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열어. 지금 안 열면 나는 이 휴대폰 숨기려 했다는 것까지 기억할 거야. 남편은 결국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카톡방 이름은 채아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이름이 더 역겨웠습니다. 서윤 씨는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처음 몇 줄만 봐도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보낸 메시지 내용은 정말 못 봐줄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머리 묶은 거 예쁘더라. 선생님 하기엔 너무 아깝다. 한세린이 답했습니다. 그런 말하면 안 돼요. 학부모님이잖아요. 은큼해요. 그러자 남편이 보냈습니다. 학부모 말고 남자로 봐주면 안 돼? 초반 대화는 더 추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한세린에게 매일 아침 체아 등원 시간을 핑계로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체아 컨디션은 어때요? 로 시작한 대화는 금세 오늘 얼굴 보니까 하루가 행복해요. 로 바뀌어 있었지요. 어느 날은 한세린이 답장을 늦게 했는지 남편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왜 답이 없어? 나 지금 회사에서도 네 생각밖에 안 나는데. 또 다른 날에는 더 끔찍한 말도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숨 막혀. 애 엄마는 이제 여자가 아니야. 재아 때문에 사는 거지. 부부로 사는 건 오래전에 끝났어. 서연 씨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집에서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고 채아의 이불을 덮어주었고 주말이면 가족 피크닉도 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아내를 저렇게 욕하고 지워버리고 있었지요. 한세린이 보낸 답장도 보였습니다. 그런 말 하면 저 흔들려요.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답했습니다. 흔들려? 나도 이미 흔들렸어. 서윤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한참 아래로 내리자 더 추잡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체하 핑계를 대며 한세린을 불러냈습니다. 오늘 체하 상담할 게 있어서 그런데 좀 볼 수 있어? 주차장 뒤쪽으로 나와. 애는 차에 잠깐 앉혀두면 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서윤 씨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채아는 남편의 딸입니다. 아이를 지켜야 할 사람이 아이를 알리바이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모든 대화를 빠르게 캡처했습니다. 한세린이 집착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남편 역시 끌려간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추근댔고 먼저 선을 넘었고 아내를 깎아내렸고 딸을 핑계로 불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남편이 할 수 있는 변명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답장이 없자 불안했는지 한세린에게서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남편은 받지 않으려 했지만 서윤 씨가 말했습니다. 받아. 이번에도 스피커폰으로.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세린은 처음부터 소리쳤습니다. 왜 말을 안 해요? 애 엄마가 옆에 있죠? 그 여자한테 다 보여줬어요? 서연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세린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나만 죽을 것 같아요? 당신도 끝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내가 다 말하면 애 엄마가 당신 용서할 것 같아요?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세린 씨, 제발 그만해. 한세린이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세린 씨? 침대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다시 하얘졌습니다. 서윤 씨는 그 말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세린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벼랑 끝에 몰린 걸 아는 사람처럼 남편을 같이 끌고 내려가려 했습니다. 한세린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서윤 씨, 듣고 있죠?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집에 들어가면 숨이 막힌다고 했어요. 당신은 엄마 노릇만 하고 여자로는 끝났다고 했어요. 채아 때문에 산다고 했어요. 서연 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찢어질 대로 찢어진 뒤라 한세린의 말은 칼날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증거가 되었지요. 서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속하세요. 녹음 잘 되고 있어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세린은 그제야 자신이 또 실수했다는 걸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윤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세린 씨, 앞으로 제 아이의 이름 입에 올리지 마세요. 그것만은 절대 용서 못해요. 한세린은 아무 말도 못하다가 다시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반쯤 풀려 있었고 출근 가방은 현관 앞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 1시간 만에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회사에 가지 못했습니다. 서윤 씨는 남편을 바로 내쫓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내쫓지 않으면 남편이 밖에서 피해자 흉내를 낼 게 뻔했거든요. 주말 저녁 서윤 씨는 시부모님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남편은 기겁을 했지요. 부모님까지 왜 불러? 서윤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채아가 차 안에서 온 순간부터 이건 더 이상 부부싸움이 아니야. 그런데 남편의 불륜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별일 다 있는 거야. 애도 있는데 너무 문제 키우지 마라. 서윤 씨는 대답하는 대신 노트북을 열고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채아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빠, 난 무서워.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편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재아가 저 차 안에 있었냐?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충격을 받았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채아가 저기 있어? 저 여자가 누구냐? 서윤 씨가 대신 답했습니다. 채아 유치원 담임 선생님이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윤 씨는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외도 인정 확인서, 이혼 조건, 양육권과 친권 관련 요구서, 채아의 심리 치료비 부담 확약서, 모든 것이 담긴 봉투였지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협박이잖아. 서윤 씨가 말했습니다. 협박은 아이 가방에 녹음기 넣고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한 거야. 나는 책임을 묻는 거고.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봐주면 안 되니? 잠깐 미친 거야. 원래 남자들은 그런 동물이야. 서윤 씨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적어도 딸의 담임 선생님은 아니죠, 어머니. 그리고 우리 딸, 어머니의 손녀가 그걸 다 알아버렸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 씨는 남편의 카드 명세서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반복되는 유치원 근처 카페 결제 내역, 평일 낮 모텔 결제 내역, 회사 출장 간 곳에서 즐긴 흔적, 한세린에게 사준 선물 구매 내역까지 있었습니다. 서윤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회사에는 출장이라고 하고 여기저기 놀러 다녔더라.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가정만 속인 게 아니라 회사도 속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회사 공금으로도 잔뜩 놀았겠지. 내가 당신 회사에 확인 요청할까? 그날 밤 남편은 결국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나 정말 끝나는 거야? 서윤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남편은 그날 바로 집에서 나갔고 얼마 뒤 회사에서도 무너졌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문제로 조사를 받아 승진 심사에서 빠졌지요. 서윤 씨가 회사에 떠든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횡령 기록이 들통난 것이었지요. 그리고 가장 큰 벌은 따로 있었습니다. 상담사 조언에 따라 채아와 남편이 짧은 영상통화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화면 속 남편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채아야, 아빠야. 하지만 채아는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울먹이며 말했지요. 아빠가 미안해. 그 말에 채아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아빠 차 안 탈 거야. 남편은 화면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남편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아내에게 남편 자격을 잃고 부모 앞에서 아들 체면을 잃고 회사에서 신뢰를 잃고 딸에게 아빠라는 안전한 이름까지 잃었습니다. 남편의 나락은 누가 밀어서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한 짓 위에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불륜을 저지를 때 이 상황을 각오했어야 했지요. 이제 남은 건 한세린이었습니다. 서윤 씨는 변호사와 함께 유치원을 찾았습니다. 토끼 키링 녹음기, 녹음 파일, 단체방 캡처, 유치원 앱 기록까지 모두 챙겨서 갔어요. 이야기를 들은 유치원 원장은 처음엔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한세린 선생님은 아이들을 참 아끼는 분이에요. 서윤 씨는 말없이 토끼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 딸 가방에서 나왔습니다. 이어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CCTV 보존 요청드립니다. 지금 삭제되거나 누락되면 유치원에도 책임을 묻겠습니다. 원장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렸습니다. 서윤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노트북을 열어 한세린의 목소리를 틀었습니다. 당신이 집에서는 어떤 얼굴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넣어둔 거예요. 이어서 채아의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나 무서워. 원장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CCTV에는 모든 게 찍혀 있었어요. 아이들이 손 씻으러 간 사이 한세린이 채아의 가방을 따로 꺼내는 장면, 안쪽 주머니를 여는 장면, 며칠 뒤 다시 무언가를 빼는 장면까지도요. 원장실로 불려온 한세린의 태도는 정말 뻔뻔했습니다. 저는 채아가 걱정돼서 그랬어요. 서윤 씨가 물었습니다. 걱정돼서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습니까? 한세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정 분위기를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애가 불안해 보였으니까요. 서윤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정 분위기가 아니라 남의 남편이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던 거겠지요. 그리고 채아가 불안했던 건 당신 때문이에요. 한세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윤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아이 가방을 열어 남의 집 소리를 훔쳐들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엄마한테 말하면 아빠가 집에 못 온다고 협박했고요. 이걸 걱정이라고 부르면 이 유치원은 아이들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원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날 한세리는 즉시 유치원에서 해고됐습니다. 하지만 서윤 씨는 조용한 해직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정식 민원을 넣었지요. CCTV, 녹음 파일, 상담 기록, 단체방 캡처를 모두 제출했어요. 그리고 그날 학부모 단체방에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한세린 교사는 내부 조사로 인해 담임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로 단체방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학부모들의 태도는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처음엔 서윤 씨를 예민하게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세린을 의심했습니다. 아빠 참여 수업 사진도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목격담도 공유됐고요. 한세린이 남편 옆에 유난히 자주 서 있던 장면, 복도 끝에서 둘이 따로 이야기하던 장면, 한세린이 남편에게만 커피를 챙겨주던 장면까지도요. 조각들이 모이자 그림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한세린은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교육청 조사 자리에서 한세린은 울었다고 했답니다. 사랑 때문에 힘들었다고 했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사랑 때문에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들어서 6살 아이에게 비밀을 강요하는 선생님도 없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지요. 한세리는 결국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유치원에서도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자 더 이상 조용히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한세리는 다른 유치원에 다시 취업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 근무지 확인해서 막혔고 학부모들 사이에 맘카페에 이미 모두 소문이 퍼졌으니까요.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교사, 학부모 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였던 교사, 아이에게 비밀을 강요한 교사. 그 이름표가 한세린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한세리는 다시 아이들 앞에 서기 어려워졌습니다. 서윤 씨가 원한 건 한세린을 괴롭히는 게 아니었어요. 다시는 선생님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길 바랐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과의 이혼도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남편은 뻔뻔하게도 위자료를 줄이려고 했고 양육비를 낮추자고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서윤 씨는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당신도 한세린처럼 아무 회사도 못 다니고 싶어? 남편은 결국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히 양육권과 친권은 서윤 씨가 갖게 되었지요. 채아의 심리상담 치료비와 양육비도 남편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면접 교섭은 상담사 판단에 따라 천천히 진행하기로 했어요. 마지막 조정 자리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도 채아 아빠야. 서윤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빠라면 아이를 지켰어야지. 아빠라는 말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야. 얼마 뒤 서윤 씨는 채아와 함께 이사를 했습니다. 크고 화려한 집은 아니었지만 현관문을 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아늑한 곳이었어요. 처음엔 채아가 새 집에서도 가방을 품에 안고 잤습니다. 자신의 가방 때문에 엄마가 화가 났고 아빠가 집에 못 온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서윤 씨는 가방을 억지로 빼앗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밤 채아와 함께 가방을 열었습니다. 물통, 수첩, 필통, 색연필, 작은 손수건이 나왔지요. 서윤 씨가 하나씩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채아 물통, 이건 채아 수첩, 이건 채아 손수건, 다 채아 거야. 이상한 물건은 없어. 채아의 새 유치원은 천천히 골랐습니다. 시설보다 중요한 건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의 물건을 만질 때 먼저 물어보는지, 아이에게 엄마 몰래 비밀을 만들지 않는지를 가장 먼저 보았습니다. 새 담임 선생님은 채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채아의 가방을 열어야 할 때는 먼저 물어볼게. 그 말에 채아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등원날, 채아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엄마, 또 선생님이 비밀 만들면 어떡해? 난 엄마한테 다 말하고 싶은데. 서윤 씨는 아이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른이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면 그건 좋은 비밀이 아니야. 그럴 땐 바로 엄마한테 말해야 돼. 채아는 그날 한층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하원할 때 채아는 그림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림 속에는 엄마와 채아, 그리고 새로운 유치원의 하늘색 가방이 있었습니다. 서윤 씨가 물었어요. 이 가방은 뭐야? 채아가 말했습니다. 이건 좋은 가방. 그 말에 서윤 씨는 웃다가 울 뻔했습니다. 예전 아이의 가방은 어른들의 추악한 비밀 창고가 되어버렸지요. 하지만 이제 채아의 가방에는 예쁜 그림과 간식만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원래 당연해야 할 아이의 가방이지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편의 배신도 끔찍했지만 더 끔찍했던 건 그 더러운 관계와 집착 한가운데 아이가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어른들이 자신의 추악한 욕심을 사랑이라고 우길 때 항상 가장 먼저 다치는 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아이입니다. 여러분은 남편과 한세린 중 누가 더 용서하기 어렵다고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틀라지기였습니다.
저희 그틀날을 주변 분들께 소개해 주세요. 저희 이야기를 함께 들으시고 의견도 나누시고요. 감사합니다.